우리 이용우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저는 횡성이 되게 낯설진 않아요. 횡성에 직접 오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아버지 산소가 횡성과 양동, 양평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20-30분 거리에 또 아버지 산소가 있어가지고 횡성에 오늘 하루 머물고 내일 이제 올라가는 길에 아빠와 저희 동생도 또 거기 있어가지고 좀 찾아가 뵙고 가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가정의 달에 좀 산소도 가고 이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집. 근데 부제가 기가 막히죠, 그죠? 네, 오늘부터 달라지는 작은 시작. 그죠? 뭐가 달라져야 될 텐데요, 그죠? 아멘입니다. 네. 네, 저는 상담을 지금 이제 올해로 만 19년, 20년 거의 가까이 이제 하고 있고요. 계속 매일 상담을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얼른 마치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식사들 하시고 이렇게 남아주셔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야 할 텐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죠? 네. 오늘부터 달라지는 우리 집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요. 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말 한마디에 평생 좀 영향을 받으신 게 있었을까요? 주로 뭐 어린 시절도 좋고, 또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평생 무슨 말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말들은 그죠? 네, 이렇게 평생 가슴에 이렇게 저기 뭐 사무쳐 있는 말들도 있고, 또 꼭 이게 상처가 되는 말 말고도요. 어떤 한 마디 때문에 굉장히 막 어떤 힘을 얻고 어떤 자기의 진로라든지 이런 길을 또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 말은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는데요. 또 말은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말은 더 힘이 있죠. 말에 권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하게 힘이 있는데요. 네, 자꾸 제가 네, 우리가 이제 특별히 뭐 예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죠? 뭐 아니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다시 볼 사람이 아닌데 어떤 말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그게 가슴에 남진 않죠. 네, 여러분 중에 혹시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어디 가다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굉장히 며칠씩 막 그렇게 가슴에 남았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있으시면 있으셨어요.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농담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뭐 내가 이렇게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가 편한데,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가족, 아주 친한 친구, 그죠?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 그런 건 굉장히 흔적을 오래 남기는 것 같아요. 가족이란, 그죠? 제가 이제 다 써왔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며 성장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집, 막 가정 이렇게 얘기하고 집. 그런데 여러분 집 하면 어떤 마음이 떠오르세요? 엄마, 맞아요. 이렇게 뭐 밖에서 힘든 어떤 일이 있고, 그죠? 좀 이렇게 어떤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막 힘들었어, 바빴어. 이러다 딱 집에 가면 어때요? 집에 가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어. 좋아요. 이런, 열심히 좋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딱 가서 집에 가면 뭔가 마음이 확 가라앉고, 그죠? 편안해지면서 2 다리 뻗고 씻고 좀 누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편안하게 드는 집을 우리가 비둘기집,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집인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전문 용어로 그런 집을 집구석이라고 그래요. 집구석. 집구석 같은 집이 있어요.
그놈의 집구석은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들어가면 답답하고 제가 치료했던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 우리 여자 신학생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다 이렇게 일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서 집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집을 가까울수록 가슴이 답답해져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흉통, 이게 가슴이 아파. 막. 그리고 숨을 잘 못 쉬어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 되게 유명한 병이에요. 공황장애. 네? 공황장애 들어보셨어요? 아, 거기도 그런데요? 아, 기도 많이 해야 쓰겠어. 네. 맞아요, 맞아요. 집에가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집에 가면 답답하고, 예, 숨이 안 쉬어지면서, 막 흉통이 생겨, 이런 집구석들이 좀 있다. 오늘부터 바꿔보자고요. 네. 하나님이 세우신 첫 공동체고 구조.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의 학교이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제가 전공한 심리학에서는 정서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 분위기가 조금 거시기 하면서 안 좋아. 그럼 어때요? 전체적인 집안 분위기가? 어둡죠. 그러면서 뭔가 빨리 방에 들어가서 할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눈에 띄지 않아야 되죠. 그죠? 그런 날 눈에 띄었다가는 나는 말이야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뭐 아들, 딸이 오늘 기분이 안 좋고 집에 들어와서 말도 없이 자기 방에 들어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가면 또 이것도 역시 얘가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 엄마가 막 해맑게 아빠가 기분 좋게 있진 않죠. 전체적으로 이 정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게 또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힘들고 집에 들어가면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 되며 왜 답답해질까? 왜 힘들까? 그죠? 그걸 좀 살펴봤어요. 일단 세대 차이가 조금 있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보니까 굉장히 우리 젊은 오빠 언니들부터 시작해서 네, 계신데 세대 차이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기대의 차이가 있어요. 기대. 예, 좀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왜 잘 안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봤지만 참 이렇게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하면서 좀 잘 듣지도 않고 예. 저도 지금 제가 이제 내일 산소를 가려고 저희 조카를 같이 대동해서 여기를 왔는데 오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제 조카가 고1인데 예. 얘기를 하면 안 되겠나? 뭐 저희 조카를 모른 척 하시고 제 동생이 이제 쟤네 엄마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별게 아니에요. 자기 방에 들어올 때 노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엄마도 사정이 있겠죠? 뭐 이렇게 빨래도 들고 뭐도 갖다 주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려워. 자꾸 까먹고 불쑥 벌컥벌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너무 애로사항이 있다. 예, 그런 말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을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희 동생이? 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미안해. 엄마가 또 까먹었다. 다음에 꼭 노크를 할게. 이러면 아름답게 얘기가 끝났는데 야, 엄마가 아들 방 들어가면서 그것 좀 까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네? 그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표현 방식의 차이. 제가 어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뭐냐면 이제 감사하다는 말과 부탁하는 말. 이제 어버이날이 이제 얼마 전에 지났는데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떤 선물을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비싼 선물을 이렇게 자녀들이 사갖고 왔어요. 그럼 이걸 다 받고 뭐라 그러세요? 여기 천재인데 여기 지금 천재 청년이 하나 있는데 맞아요. 고마워. 어머 잘 쓸게. 이러면 굉장히 아름답죠. 네, 그럼 제가 말을 안 하겠죠, 그죠? 이런 걸 그렇게 하고 예, 너나 쓰지. 못하러 이런 거를 쓸데없이. 응? 이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고맙다는 뜻이잖아요. 뭐 들어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지 하지만 그 내용은 고맙다는 뜻이 고맙다는 뜻. 응? 했지만 고맙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방식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감정의 언어 부족, 역할 고차 이런 말은 이제 어려운 말인데, 제가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중 메시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그 예전에 저희 그 교수님이 며느리였는데, 그 충청도셨대요, 시댁이. 네? 근데 이제 오처럼 올라오신다 그래갖고, 이제 뭘 해드릴 시간은 없고 만난 걸 대접해야 되는데, 어머니 뭐 좀 드시고 싶으신 거 없냐? 아유 막 이러더니 뭐라 하셨냐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먹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먹자. 그래도 어머니 오랜만에 올라오신데, 아이고 얘네 자꾸 돈 쓰고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찌개 이렇게 해서 먹자. 그래가지고 정말 이 며느리가 간단하게 이제 찌개 백반을 가서 먹은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네. 신우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을까요? 어떻게 옳게는 어머니가 이렇게 오랜만에 올라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찌개 백반, 그거 먹고 때웠냐 이거지. 아니 형님, 어머니가 간단하게 먹자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제가 그게 그런 뜻이야? 그렇게 말씀하셔도 고기 반찬에, 그죠? 저도 고기를 못 남겨요, 옛날 사람. 이중 메시지는 뭐냐면, 간단하게 먹자고, 속은 뭐예요? 한상 차려라, 이런 메시지, 그죠? 이런 게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아요. 뭔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품이 없고 좀 이렇게 경우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우리 자녀들한테 네가 원하는 거를 꼭 엄마는 했으면 좋겠어. 응? 네가 원하는 걸 다 하라고 해놓고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학생은 그 되고 싶은 목표를 쓰는 그 종이 란에 2개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자기가 진짜 되고 싶은 거는 애견 미용사, 그리고 이제 제출하고 엄마가 보는 거는 국제 변호사.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중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일러 선전도 있었죠? 귀여워, 괜찮아, 너희들 잘 있냐, 이러면서 이렇게 그 CF에 나왔잖아요. 우린 괜찮다, 우린 괜찮아.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린 괜찮다, 무슨 말이에요? 보일러 꼭 놔줘라. 김치냉장고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참 좀 직접적으로 내지는 어떤 부탁을 직접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이걸 해석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애로 상황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각관계는 뭐냐면, 편을 먹는 거예요. 두 부부가 이제 갈등을 하시면서 이제 사이가 안 좋으시잖아요. 대면 아주 사이가 안 좋아. 그런 엄마들은 주로 누구랑 한 편을 먹죠? 그렇죠. 이쪽이 라인이 좋네. 그죠? 천재들이 다 여기 앉았어, 지금. 네. 아들이랑 한 편을 먹어서 어떻게 해요? 아빠가 고립돼요. 그죠? 그래서 이 심리학 이론에는 부친 고립형, 이런 가족들이 있어요. 아빠가 고립돼. 네. 그죠? 삼각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뭔가, 대물림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뭔가 미해결된 과제가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할들이 있는데, 저도 K장녀예요. K장녀. 엄마가 많이 아프신, 그러니까 좀 편찮으신, 병약하신 어머니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장녀. 일남 3녀인데, 제가 장녀에서 K장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프시니까 어땠겠어요? 또 그 얘기하면 3박 4일 얘기해야 돼요. 제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 아픈 엄마와 K장녀의 이 비애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막, 집안일, 동생들 이렇게 챙기고, 막, 밥하고 막 이런 거 제가 했다. 좀 그렇게 안 보이죠? 혹자들은 약간 손에 물도 하나 안 묻히게 생겼다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자랐어요. 부모화가 빨리 됐고, 뭔가 희생양?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제 가족에게서, 기대하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4남매인데, 제가 딸 막내가 저희 집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위로
위로 이제 또 딸이 한 명 더 있었대요. 근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심장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틀 만에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달을 이제 엄마가 품고, 그다음에 이제 아빠, 엄마가 전부 맞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안의 전체에 이 첫 손녀이자 조카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니까 제가 또 이래봬도 태어났을 때는 2.6kg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나니까 어땠겠어요? 저를 어떻게 봤겠어요? 완전히 제가 어떻게 될까봐 저를 지켜야 되니까 저는 생일이 2월 달인데 그 주민등록 그 호적에 올린 건 5월 달에 올렸어요. 100일을 지나고 애가 무사한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은 이 기대 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두목 이상을 막 해내고 효도하고 그 슬프고 너무 가슴 아픈 엄마의 어떤 뭐 아빠의 이런 어떤 그까지 제가 이제 뭔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운명을 갖고 태어나서 굉장히 제가 기대 속에 좀 무겁게 자랐죠. 제가 이제 말에 대한 걸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감정과 소통을 해야 된다. 가족끼리. 그죠? 사실 가족끼리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두런두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상담 현장에 있으면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애들이 와서 말 좀 해요 이래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을 저한테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여기 와서는 얘기를 좀 하나요 이래요. 상담이니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네 얘기 잘하고 잘 오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탁 문 닫고 들어가고 대화가 없고. 그래서 제가 한 20년 상담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말씀하시는 아이와 진짜 만나고 있는 이 아이는 다른 아이예요. 거의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은 전혀 다른 아이 같은 정말 수준이에요. 얘는 왜 집에서만 저렇게 말을 안 할까? 그죠? 집에서 말을 안 하고 싶은 애들은 아마 없어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제 말을 못 하게 되는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아이가 막 들어와서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갔어요. 지금 아이는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아이는 어떤 상태일까요? 문을 닫는 상태? 그렇죠. 이제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는 것은 일단 내가 엄청 화가 났다거나 뭐 아무도 말 걸지 말고 들어오지 마, 약간 이런 어떤 느낌이죠. 또 얘기해 볼게요.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는데 여러분 분노의 설거지 들어보셨어요? 분노의 설거지? 이렇게 막 그죠? 그래서 엄마, 여보, 그럼 어때요? 왜? 이렇게 막 물어보면 아니래. 아니라면서 막 깨지기 일보 직전처럼 설거지를 하시면 지금 어머니 지금 속이 어떤 거예요? 그죠? 뭔가 시끄러워. 지금 화가 났거나 뭔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제 문을 쾅 닫고 들어갔는데 이제 뭐 누구야 영수야 밥 먹어. 그런데 걔가 밥 안 먹겠죠. 잘 말도 안 하겠죠. 그런데 거기다 엄마가 우리 영수 배가 안 고프구나.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답답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공감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는 말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언어적으로 어떤 행동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예전에 제 제자 중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학교를 안 가고 갑자기 그 사람 인형 같이 생긴 그런 로봇 같은 인형을 막 머리 뜯고 팔을 이렇게 뜯고, 감사합니다. 네, 팔을 뜯고 다리 뜯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뜯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실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어때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죠? 얘가 이제 막 그 사람 인형을 이렇게 로봇인지 사람 인형을 막 뜯고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 그러셨냐면, 어머 영수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이거 하나님 엄청 싫어하셔. 막. 근데 지금 걔도 왜 그 인형을 뜯고 있을까요?
맞아요. 아무튼 그 뭔가 좀 화가 났거나 그저 지금 뭔가 씩씩거리면서 화가 난 거잖아요. 이 인형을 이렇게 뜯으면서 놀면 안 된다는 거는 걔도 알고 있어요. 아무리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걔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노는 거 아니라고 막 가르치면 얘는 좀 답답하죠. 차라리 그럴 때는 아니 우리 영수 누가 이렇게 화나게 했어?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이러면서 화가 난 거를 들을 수 있게끔 말을 물어봐 주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 뒤에 감춰져 있는 어떤 진짜 그거를 읽어주고 찾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찾아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넘겨짚으면 또 답답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족 안에서는 특히 말을 잘해야 되고 내가 말을 잘 못하겠다. 네? 말을 잘 못하겠다 그럼 차라리 그냥 얘는 뭐 좀 다른 얘기는 한데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을 때 그죠? 네. 그 이제 아버지가 저희 아빠가 그 산소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작년에 저희 막내 동생이 자다가 갑자기 또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빠 그 수목장인데 나무 거기다 이제 같이 지금 이렇게 묻어 놓았거든요. 이렇게 벼랑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슬픈 기가 막히고 정말 너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막 와서 위로한다고 뭐라고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뭐 하면서 막 뭐 기운을 내고 힘을 이런 얘기를 막 듣는 것보다 그런 얘기도 고맙지만 그쵸? 막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어떤 얘기조차도 듣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네, 막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옆에 와 있거나 그저 그냥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좀 이렇게 도닥도닥 해준다거나 그런 게 훨씬 힘 있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막 이제 힘들고 너무 슬프고 막 너무 마음이 어려운데 와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그때 뭐라고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될 때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것도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들도 그렇고 서로 무슨 말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할 거고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뻔하게 알고 있는 얘기보다는 우리 엄마가 왜 가만히 말을 안 하시지? 아빠가 이렇게 가만히 옆에 와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니까 너무 기운이 나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말의 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말이 어떤가? 제가 이제 한 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독 청년 연합 이런 모임에서 저한테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상담 심리 이런 관련된 뭐 대화라든지 마음 읽기 뭐 이런 이제 그런 강의인 줄 알았던데 기독 청년의 연애관에 관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강의를. 또 제가 연애관을 잘 아는지 어떻게 알고 저한테 기독 청년의 연애관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 약간 느닷없지만 한번 준비해보자. 근데 여러분 제가 상담 제가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냥 청년부 회장이란 말만 듣고 청년부 회장이니까 얼마나 신실하겠어?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을 했어요. 저 아는 선배가. 어떻게 될게요? 저 끝날 때까지 다 대답을 하셔야 돼. 저 없다고 해주세요. 네. 청년부 회장이라고 무조건 결혼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신실하게 그죠? 장로님 되시고 막 안수 집사님 되시고 잘 살았다. 그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죠, 그죠? 뭐 그 해에 어떻게 청년부 회장이 된 건가 봐요. 믿음도 전혀 없고 교회는 그냥 무늬만 다니고 있고 너무 막 장로님 아들 죄송해요.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응? 목사님 아들은 아버지가 목사인 거지, 목사님인 거지. 그 아이의 뭐 됨됨이라든지, 그죠? 믿음 이런 관계가 조금 많이는 조금 반절은 없더라고요. 응?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제가 이랬어요. 말을 하는 걸 들어봐라. 말하는 거, 말. 생각하는 게 다 말로 나오고, 그죠? 네. 말끝마다 막 욕을 붙이고 요즘 청소년들은 막 추임새로 그냥 막 욕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게 나쁘고 욕인지도 모르고 막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은요. 각인력이 있어요. 각인. 각인이 이렇게 도장을 새기는 거잖아요. 말을 하면 뼛속 깊이 사무쳐요. 네? 여러분 뼛속 깊이 사무친 말들이 있을까요?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네. 그래서 각인돼서 정체성과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 네, 제가 상담을 했는데 딱 들어왔는데 슈퍼모델 같이 생겼어요. 여자 청년인데 슈퍼모델처럼 와 들어왔어. 근데 얘가 이렇게 하는 짓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뭔 일일까? 그거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 자꾸 전화가 와서. 네. 얘는 이제 그 어머니는 스튜어디스세요. 스튜어디스였고 한 달이면 한 열흘에서 그 정도밖에는 지상에, 그러니까 한국에 안 계시대요. 계속 그 비행기를 타시고 아버지는 이제 직장이 있으세요. 학교에서 그런 행정 직원이셨는데 얘가 이제 딸 하나 외동딸, 무남동녀 외동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엄마가 걱정이 많이 되겠죠, 얘가. 그죠? 그래갖고 이제 계속 이제 막 그 마법 구슬을 보고 있는 양 계속 이렇게 지금 어디야 뭐 계속 이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하도 이제 엄마랑 이렇게 통제를 많이 하니까 이제 조금 애들이랑 놀고 싶고 이럴 때는 슬슬 거짓말도 시키고 통제를 너무 많이 하면 애들이 거짓말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놀 거를 얘기하면 엄마가 그래 잘 갔다 와 이러면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 그죠? 오늘 놀러 갔다 올게요 했는데 엄마가 지금 무슨 뭐 어쩌고 막 하지 마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거짓말로 얘기 안 하고 놀거나 아니면 놀 때는 폰을 다 꺼놓죠. 어차피 가서 한 번 혼나면 돼. 그죠? 그래서 계속 그런 게 악순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빠는 항상 엄마도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응?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또 내 이럴 줄 알았다. 응? 너는 꼭 뭘 하면 두 번 일 시키더라. 여기 좀 막 찔리는 분 계세요? 우리 여긴 찔리는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계속 그런 말들을 듣고 자란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뼛속에 사무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탁 하려고 하면 어때요? 내가 잘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 막 이러면서 뭔가 막 이렇게 동기가 생기고 뭔가 막 신나고 막 설레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어떤 말이 올라와요? 내가 그렇지 뭐. 응? 아휴, 내가 하는 게 그렇지. 응, 뭘 잘할 수나 있겠어. 그래. 아유, 그래 나는 꼭 두 번을 시키지. 그래,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들은 특히나 부모님들 그다음에 이제 영향력 있는 이제 주위 어른들이 하신 말씀들은 자꾸 나한테 이 정체성, 자존감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 계속 한두 번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아이가. 그러면 걔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치. 우리 목사님 여기 상 좀 이따가 주세요. 제가 뭘 준비해 왔었어야 되는데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대답도 잘해요. 못 믿죠. 그리고 걔한테는 어떤 꼬리표가 붙겠어요? 거짓말장이. 뭘 해도 거짓말. 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넌 늘 문제야. 뭐 그다음에 네가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봐라. 내가 믿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꼬리표를 계속 달고 있어. 꼬리표를. 그죠? 우리가 특히나 이 가족한테는 꼬리표를 다시면 안 되거든요. 저는 항상 꼬리표를 떼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거. 근데 여기 지금 넌 꼭 해낼 거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오늘 저희 이 아버지 자랑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모든 아버지가 이런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이렇게 배우러 와봤더니 희귀템이야 우리 아버지가. 없어.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없더라고. 네? 뭐냐면 200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50대 후반에 돌아가서 너무 이제 안타까운데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저한테 안 돼. 뭐 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다 잘했느냐? 그죠? 제가 또 이 파란만장 파란만장 김씨네 맞이로서 네, 제가 다 잘하진 않고 제가 또 간증거리가 많은데 좀 아무튼 네, 좀 이렇게 그 일탈도 방황도 많이 하다 이제 다시 함께 온 사람으로서 제가 한 게 그렇게 뭐 다 잘하지만 않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때는 이제 락을 한다고 막 저는 이제 건반을 쳤는데 막 분홍색 머리, 하늘색 머리, 하얀색 머리 이런 애들이랑 제가 30살 초반까지 어울려 다녔어요. 놀라시지도 않네. 아, 저에게 그런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이제 이 상담 공부를 하기 전에, 상담을 하기 전에는 방송 쪽 일을 했거든요. 매니저도 하고, 이제 막 그런, 유명한 가수들 매니저하고 공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때 막 여기도 머리를 하얗게 이제 염색을 하고 막 바지를 막 똥꼬까지 막 찢어서 막 입는 거, 그런 거 모르시죠?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막 청바지를 막 찢어가지고 막 왁싱을 막 해가지고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이렇게 막 결결이 찢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몰라. 시원하긴 해요. 그렇게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집 아빠들 같으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대요. 어딜 이런 걸 입고 돌아다니냐고. 근데 저희 아빠는 어떻게 하셨냐면 큰딸 멋있다고. 좀 이상하죠, 그죠? 멋있다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그 하늘머리, 그 분홍머리, 보라머리 이런 애들이 이제 음악하는 애들인데, 걔들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제가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와서 혼날 것 같고 그러면 저도 짱구가 아닌데 데리고 오겠어요? 저희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런 거 좋아해가 밥 먹고 가라는데 밥을 먹을 때 오면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심란하셨겠어요. 관연한 딸이, 그죠? 이 막 무지개색 이 머리를 해가지고 다니면 막 머리도 막 이만큼씩 긴 애들을 데리고 같이 오면 신나다고 진짜 땅이 꺼져야 되는데 우리 아빠는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는 어디 사냐? 너는 그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즐겁게 이렇게 밥을 먹고 했어요. 응?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굉장히 뭔가 중요하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뭔가 이렇게 뭔가 공경에 처하거나 제가 막 시식거리고 화가 나면 굉장히 막 진짜 막 제일 앞에서 정말 뭔가 싸워주시는, 응? 그래서 요즘에 그 뭐예요 드라마, 응? 폭삭소가수다. 외모는 좀 달라. 외모는 양관식 씨랑 저 우리 아버지랑은 외모는 좀 많이 달라. 그죠? 그죠? 저 그런 유전자가 아니죠? 네, 외모는 좀 많이 다른데 비슷해. 그래서 항상 뭔가 제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너가 잘한다. 막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황인용 선생님이라고 DJ 황인용 선생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 그 행사를 가셨는데 그 황인용 선생님이 이제 오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이렇게 계신데 황인용 선생님 저희 아버지 알아 몰라? 모르지. 저만 이제 그 라디오를 같이 했었어요. 한 코너를. 전혀 우리 아버지랑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반갑게 그분한테 가셔갖고 내가 김소명 아버지라면서 좀 딸에 대한 사랑이 너무 과시죠, 그죠? 너무 당황하셨다고. 황인현 선생님이 아버지가 대단하시다면서 네, 그렇게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고 좋아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걸 좀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너가 참 잘해, 너가 최고야. 이건 정말 중요하게 느껴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횡성에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실 때 너무 감사해. 응? 나를 이렇게 횡성까지 불러주시다니 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셨을 때는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신이 나. 내가 오늘 누굴 만날지 모르지만 너무 신이 나면서 뭔가 꼭 불러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뭔가 그러면서 뭔가 잘 해주실 것 같은 그런 어떤 자신감까지는 네, 자신감 내지는 저를 믿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저 말씀에서도 보면 정말 모든 게 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고 입 밖에는 정말 우리가 달콤하고 꿀송이 같은 말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견인력이 있어요. 견인력. 제가 예언을 할게요. 예언. 2단 아니고요. 예언은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죠? 미래가 유망한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항상 잘 될 거다. 너는 뭐든지 잘한다. 어? 그런 어떤 계속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 응?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 교육을 할 때 믿어주라고 그래요. 믿어주라고. 응?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집은 이제 고명딸이죠. 남자 형제가 아들 둘에 이제 딸 하나인데 이 딸내미가 홍대 미대를 가서 홍대 미대 아시죠? 홍대 미대가 되게 좋은 미대잖아요. 거기 가더니 걔도 또 음악 한다고 또 머리를 막 분홍색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막 우리 여기 따님 드럼 너무 잘 치던데 드럼을 친다고 막 드럼을 하고 아주 난리를 구슬했나 봐요. 근데 이렇게 그 홍대가 옛날에도 조금 이렇게 어둠의 자식들이 좀 있었나 봐요. 클럽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이게 그 뭐죠?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탁 얘 손에도 이렇게 탁 그래서 같이 친구들이 이거 한번 해보라고 아주 옛날이에요.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일단 이제 인간적인 호기심도 좀 있고 친구들이 하니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딱 보이더라는 거야. 이 손에 있는 저길 보더니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이렇게 위험하고 아픈 어떤 거야 나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응? 그래서 딱 얘를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막 얘를 막 감시하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막 이러면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잘 될 거다. 너를 믿고 너는 너무 귀하다. 뭐 너는 보석 같다. 너가 너무 감사해. 라는 말을 계속 해주시면 그 아이가 비록 그렇게까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예언이에요. 네, 이렇게 계속 축복의 말을 해주고 믿어주고 격려하면 그 아이가 그렇게 돼요. 아유, 이 왼수 같은 자식. 아유, 진짜 내가 지금 일 날 거는 미역국은 또 왜 먹었는지 몰라. 아주 내가 진짜 이렇게. 그럼 걔가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왼수같이 변해요. 네? 여기 약간 열외. 여기 우리 부부들끼리 앉으셨을까요? 저희 교회도 부천에 있는데 저희는 희한해. 부부들끼리 안 앉아. 왜 이렇게 떨어져 앉는지 몰라. 교회도 조그만데. 어쨌든 제가 볼 때 부부들끼리 앉으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 남자 집사님 관사님 말씀 잘하실까요? 옆에 선생님. 이거는 이제 가족만 할 수 있는 그 리액션이거든요. 뭐 어쨌든 여러분이 남편이나 부인한테 이거 꿀팁이야. 꿀팁. 오늘 저 초대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남편이나 아내한테 바라는 상으로 이름을 바꿔놓으세요. 이름을. 네?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남편을 메롱메롱이라고 해서 메롱메롱.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남편이 계속 했던 말 또 나이가 좀 많아 남편이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맨날 잔소리하니까 이 사람은 너무 듣기 싫어하고 속으로 메롱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하면 메롱메롱.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자기 이름이 메롱메롱 되는 거 본 거야. 어땠을까요? 너무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내가 다 조사해봤거든요. 조사해봤더니 하나같이 남편을 이름만 써놓은 게 아니라 뭐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우리 남편을 바라는 상대로 바꿔 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 뭐 난리 났어요. 세상엔 하나뿐인 나의 반쪽 막 이렇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석 같은 뭐 누구 이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자꾸 이렇게 전화가 올 때마다 볼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렇게 바라는 대로 여러분 돼요. 견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응? 정서적 연결도 맞을 수 있고 응?
예를 들면 볼 때마다 내가 너무 좋아요.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해. 항상 기도하고 있어. 너무 감사해. 권사님 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늘 잘 지내. 이렇게 계속 얘기해봐요. 그럼 그 권사님이 기도를 사실 안 하고 있다가도 기도를 조금밖에 안 하고 있다가도 계속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머 주여 계속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말을 네가 너무 좋아, 너무 귀해, 너무 사랑해 계속 얘기하면 그 말로 이렇게 끌어당겨진다는 거야. 우리 남편이 최고야. 우리 마누라 최고야. 우리 와이프 최고야. 그럼 어때요? 아유 참. 그러면서도 네 그렇게 최고가 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아유 지질이 화상. 아이고 막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 지질이 화상 같은 일만 해요. 진짜예요. 네? 그래서 회복의 언어를 말씀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자녀들. 네? 제가 보니까 그 뭐랄까 부모님의 시계랑 그 일반 시계, 그다음에 자녀들의 시계는 영단판이에요. 제가 애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애들이 정말 많이 만났어요.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들의 시계를 제가 보니 시계가 안 가요. 시계가 거의 멈춰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부모들의 마음에 자녀들과 어떤 일들은 너무 더디다는 거죠. 더뎌요, 더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조금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먼저 살아보니까, 요러 시행착오를 좀 벗어나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죠? 네. 저도 집에 제 맘대로 되지 않는 애가 한 명 있어요. 한 명은 제 맘 같은데, 한 명이 제 맘 같지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루어져요. 기다리는 대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 결혼도 여기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결혼도 그렇고 뭐 취직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기다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다려야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기다리고 있는 본인이 힘들까요?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보고 있는 사람? 본인이 힘들지.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야, 넌 장가 언제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어때요? 내가 그 말 또 들었으니까 또 때웠어. 그죠? 맨날 잔소리하고 자기도 뭔가 힘들고 자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말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것보다 들으셔야 돼. 근데 여러분 말 듣는 거가 어떨까요? 말 듣는 거? 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말 듣는 훈련을 하느라고 상담 배울 때 엄청 힘들었어요. 듣는 훈련 하느라고.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말씀 이렇게 하시면 특히 자녀랑 남편이랑 하시면 말씀하시다 보면 자아가 무슨 말을 할지 알죠. 알다 보니까 말을 그렇죠. 톡 끊어. 그래갖고 야 안 봐도 비디오야. 안 봐도 비디오야. 응?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뭐. 응? 제가 오늘 영상이 없는데 제가 이런 영상이 있어요. 어떤 애가 학교를 자퇴하고 다른 공부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엄마한테 엄마 내가 학교를 좀 너 무슨 일이야? 막 이러면서 자퇴하고 뭘 할 건지 아무튼 걔도 생각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뭔가 좀 들어보고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이런 걸 줘야 되는데 너 내 이럴 줄 알았어. 너 성적 떨어지더니 너 막 이러면서 쭈쭈쭈쭈 어디까지 가냐면 너 그렇게 살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고독사해. 너 독거노인데다가 너 고독사해. 너 중학교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얘는 이제 자퇴하고 뭔가 그 슬기 이런 어떤 뭐 제빵 이런 걸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말은 근처도 못 가고 그냥 도독사 하는 독거노인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기다리셔야 돼요.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또 제자 한 분이 우리 그 딸내미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연예인을 좋아해, 아이돌. 그러니까 이제 엄마 나는 메이크업 뭐 재배원 많이 있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뭐라 그러셨게요? 여러분은 딸내미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다고는 뭐라 그러시겠어요? 여기 왜 이렇게 훌륭해 교회가? 너무 훌륭하네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한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소리 한다. 어? 야, 너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가 돼갖고 그 연예인들 쫓아다니려면 너 8년은 너 해야 돼. 그럼 네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그냥 메이크업 아티스트 좀 한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 또 막 타박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걔도 무슨 다른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한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따뜻하게. 맞아. 어떻게? 따뜻하게. 아, 그래. 그래, 한번 같이 알아보자. 뭐 같이 생각해보자. 응? 결정을 빨리 내려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걸 보니까 네가 아주 그런 걸 좋아하나. 뭐 아무튼 응? 긍정의 언어를 해주면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소리 한다. 이거 안 돼. 실제로 계속 이걸 한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그러고 저걸 한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던 애가 있었거든요. 얘가 어떻게 됐냐면 어렸을 때는 앞에서 뭐 워십을 하던 애래요. 어렸을 때는 초등부 때는 워십하면서 막 찬양을 이랬던 애인데 저한테 올 때는 자기 방 침대에서 몇 년씩 안 나오는 그런 걸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태로 저한테 왔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걔도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이건 뭘 해서 안 되고 저건 뭘 해서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뭘 얘기해도 안 된다고 할 거가 뻔하니까 아예 하고 싶은 게 없어진 거고 무기력해진 거고 뭘 하고 싶을 때마다 엄마가 제일 친밀하고 제일 뭔가 편히 대해줘야 될 엄마가 맨날 안 된다고 하니까 얘가 완전 무기력해져가지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래갖고 얘가 희마리가 없어요. 계속. 그리고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대답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그래. 여러분 제가 그냥 그래. 메이크업 아티스트 좋지. 이런 마음이 없는 말씀을 하시면 또 이게 티가 나. 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고 그냥 그래. 그렇구나. 응? 이렇게 감탄사만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취력이에요. 성취력. 말이 씨가 돼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말은 현실을 창조하고 예언적인 힘이 있어요. 그걸 말한 대로 거둬요. 특히 우리가 한 말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확 넘어져라.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 없으신가 보다. 그죠? 전 있어요. 예전에 철없을 때 그런 말 하면 돼. 저주에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모든 게 다 이렇게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 망할 놈. 아이 썩을 놈. 네?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 어때요? 뭐 이렇게 맨날 죽어요. 좋아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졸려워도 죽고 맨날 죽겠어 하지 마시고 아이고 살겄네. 그죠? 아유 흥할 놈. 이렇게 말을 바꾸셔야 돼요. 좀 어려워요. 근데 바꾸셔야 되겠죠. 성취력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말이 말을 한 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내가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 남편, 우리 애들한테 좀 어떤 말을 했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그때 이렇게 좀 좋게 말해줬을 수도 있는데 응? 다시 건네고 싶은 말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 네? 여기 좀 저기요. 여보세요. 여기 부부끼리 가족끼리 아니면은 이렇게 앞뒤로 전부 아시긴 하죠? 서로 아시죠? 네. 그럼 우리 잠깐 2명, 2명 뭐 이렇게 3명씩 이럴 때 엄청 졸려온 시간이거든요.
내가 가족한테, 엄마한테, 남편한테, 부인한테 이런 말이 듣고 싶었다. 한번 나눠보세요. 1분 드릴게요. 1분. 얼른 기회는 찬스예요. 나눠보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여기 막 비명과 괴성이 막. 어떤 말이 듣고 싶으세요? 여기도 좀 제가 들렸는데, 청소년부나 청년부 수련회 가서 제가 이걸 하잖아요. 제일 많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했어. 이거 아니에요. 잘했어는 아니야. 잘했어는 좀 평가적인 말이잖아요. 너 참 잘하고 있어. 너 참 소중해. 응? 갑자기 여러분 들어갔는데 오늘 집에 가면서 여보 사랑해. 그럼 어때요? 좋아요. 좋은데 갑자기 왜 이래? 뭐요? 막 이렇게 갑자기 당황할 수도 있어요. 응?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여기 비둘기집. 네, 사랑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미안해. 사랑해는 약간 쑥스러울 수 있으면 약간 여러분 제가 보면 그 바퀴벌레 가족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퀴벌레 가족들? 요즘엔 바퀴벌레가 많이 없는데 여러분 옛날에 바퀴벌레가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불을 탁 켜면 어때요? 네? 바퀴벌레가 그냥 싹 해서 막 쫙 들어가죠. 이렇게 바퀴벌레 가족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딱 들어오셨어요. 띵동띵동 뭐 띠띠띠띠 하면 갑자기 온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싹 자기 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 이런 집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바퀴벌레 가족이라고 해요. 응? 바퀴벌레 가족. 응? 이런 분들 뭐라고 하면 이제 또 이런 가족이 되게 많고 대화가 전혀 없고 제가 여기도 신학생이요. 신학생이 있었는데 아들 신학생 대학원 석사 그 과정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는 거잖아요. 이분은 자기 방에 분리수거 쓰레기통까지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브로스타, 그릇, 라면, 전쟁 나도 여기 들어가면 벙커예요, 벙커. 안 나와도 돼요. 쓰레기통뿐만 아니라 분리수거까지 있다니까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분은 지금 집에 들어오면 혼자 사는 거야. 나 혼자 산다랑 똑같아. 나는 자연인이다? 집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나와. 아버지랑 몇 년 동안 대화를 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 저 현장에 있잖아요. 이런 가족들이 많아요. 그리고 엄마랑 말하려고만 하면 딸이랑. 그 엄마랑 딸은 또 참 기세에 가까우면서 참 애증의 관계가 있어. 그죠? 그렇게 하면 그날 싸움으로 끝나기도 하고. 응? 뭔가 형제들도 그렇고. 그죠? 잘 놀러 갔다 올 때는 어때요? 내려! 그럼 고속도로에 내려주고 이런 집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오겠죠. 너무 행복하게 사는 비둘기 집 분들은 저한테 안 와. 그 집구석에 사는 분들이 오시지. 그죠? 그래서 대화를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내면 아이라 그래갖고 굉장히 상처가 저희 엄마가 아프셨다 했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실 뻔도 하고 막 수술도 하셨고 굉장히 제가 어린 시절을 좀 힘들게 자랐어요. 티가 안 나죠? 티가 안 나는데 굉장히 제가 힘들었었고 제가 소고기 묵국을 안 먹어요. 소고기 묵국. 여기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외할머니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10살인데 그때는 막 음식을 소고기 묵국을 끓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10살인데 제가 엄청 유능했겠죠? 그래서 엄마 거기에 밥으로 소고기 묵국을 끓여오라는데 소고기 묵국은 10살이 끓이기엔 좀 어려워. 왜냐면 막
달달달달 볶다가 막 그죠? 막 이렇게 해야 돼서 제가 못 끓인다 했더니 저를 그렇게 타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고기 묵국은 괜히 싫어. 막, 응? 난 미역국이 좋아. 소고기 묵국은 싫어. 그런데 이제 무슨 말을 하다가 뭐 소고기 묵국 얘기가 나왔고 제가 저희 엄마한테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다. 외할머니가 응? 나한테 그렇게 막 타박을 해서 내가 10살인데 정말 눈물에 저기 소고기 묵국은 나 안 먹,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저희 엄마가 어떻게 해주셨는지 아세요? 갑자기 이제 그 고관절 수술을 하셨거든.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몸을 세워 일어나더니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미안하다고. 응? 원래 우리 엄마 같으면 그때 엄마가 아파가지고 네가 그랬구나. 뭐 엄마가 아파서 그럴 수밖에 없었잖니. 응? 할머니가 원래 성격이 그렇잖니. 이렇게 뭔가 해명을 막 해주셨을 텐데 제가 그때 10초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전 처음 받아봤어요. 그런 사과를. 제가 40대가 돼서까지도 엄마가 저한테 미안하단 말은 안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미안할 일도 없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사실은 방임된 거예요. 10살짜리가 소고기 묵국을 끓여야 되고 제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3박 4일의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더니 얼른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주셨는데 너무 마음이 풀리면서 지금은 너무 소고기 묵국을 잘 먹어요. 왜냐하면 이 상처가 다 치유됐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뭔가 또 친구들끼리 절연하고 아예 뭐 8년째 뭐 고모를 안 보고 있어요. 뭐를 집안에 할머니 댁에 안 가요.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실은 뭐 그게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다 이유는 있었겠죠. 하지만 굉장히 미안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뭐 요즘에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랑 막 절연하고 있다가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 대면 막 있다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해명하고 뭔가 내 입장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미안하단 말을 먼저 하시는 게 뭔가 그 물꼬를 트는 것 같아요. 응? 혹시 없겠지만 만약에 뭐 형제건 아니면 집에서건 친척들이건 간에 조금 이렇게 대화가 단절되거나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듣고 싶은 말 어떻게 다들 좀 나누셨어요? 도저히 이런 말은 참 어이가 없네 이런 말들 있었을까요? 없으셨죠? 네,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을 제가 이제 꼭 시간을 맞춰서 끝내드려야 돼요. 그죠? 그게 명강사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끝낼 건데,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거. 이제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제가 해드렸는데, 그냥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거. 그 누구 집 아버지인데, 아무튼 아버지 하면 공개적으로 말고 한 3가지만. 한 3가지만 하는 거야. 3가지만. 생각하고, 옆에 사람 나눠보세요. 아버지. 자기 아버지. 그냥 아버지, 아유, 뭐 예전에 일을 열심히 하셨다, 소가 떠오른다, 모나칼 좋아하셨다. 뭐가 돼도 좋아요, 아버지. 거기 아버지가 같잖아. 한번 나눠봐봐. 거기 아버지가 같아, 내가 보니까. 그치? 아버지. 여러분, 저기 우리 목사님 주니어들이 너무 똑같이 생겨갖고 제가 아버지가 같은 걸로 예상했는데. 저 아들내미랑 저 딸내미는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쌍둥이여도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 같은 아버지 한번 나눠보고 아버지를 나눠보세요. 3가지만. 여기 이럴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없는디. 나는 엄니가 없는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도 그냥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랑 상이 있잖아요. 저희 원로 목사님은 그 뱃속에 있으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거의 막 좋은 계모도 있지만 계모가 그런 계모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막 종 부리듯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막 뭐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막 손들고 그죠? 그다음에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 막 써오고 막 이런 그런 거 뭐라 그래 가정 무슨 기록부 같은 게 생활 기록부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우리 목사님 박씨인데 아버지 이름에다가 하나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 불러갖고 야, 넌 박씨인데 왜 니네 아버지 이름 하시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원로 목사님은 정말 미스테리요. 왜냐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못 받고 한 아버지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어떻겠어요? 완벽해요, 완벽해. 정말 이거 정말 있을 수 없게 완벽해요. 심리학으로 연구가 안 돼, 이분은.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다 세 가지씩 생각했다고 생각하시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이게 뭘 같아나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돼요. 세상의 질서, 경계, 권위. 아버지가 굉장히 강압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10중8구 권위자랑 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이렇게 밥 식사하시러 가시면 어떻게 앉는지 아세요? 아버지랑 관계가 좋으면 앞에 딱 앉아. 그래갖고 아 목사님 막 근데 이 관계가 어렵고 아버지가 강압적이었고 막 무서운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랑 제일 멀리 저기 사선 끝에 앉아. 잘 안 보이게. 왜요? 권위자랑 관계가 어려워. 우리 목사님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도 괜히 자기가 어려워.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가 약속을 잘 지키고 항상 날 격려해주고 그죠? 그리고 네가 제일 잘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세계관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내가 취직을 하러 나갈 때도 군대에 갈 때도 학교에 갈 때도 어때요? 너가 잘해. 너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얘기만 했다면 뻥카요. 뻥카. 응?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이번 생일엔 꼭 피아노 사줄게요. 피아노 사준다고 해놓고 깜깜무소식 안 사줘. 그리고 어디에서 막 롯데월드 간다 그러고 안 가. 그리고 아버지가 맨날 술 퍼먹고 도박하고 3종 세트예요. 아주 3종 세트. 그리고 맨날 소리 지르고 이런 아버지 밑에 자라면 어떻겠어요? 세상은 약속 안 지키죠. 그죠? 이게 뭐 선한 끝이 있고 뭐 잘돼 이런 거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세상을.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아버님들 여기 앞으로 아버지 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가서 또 자녀분들한테 야 아버지 한번 써봐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죠?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정말 뭔가 항상 자기를 이렇게 뭔가 품 안에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 폭삭 속았을 때 우리 양강식 아버지도 뭐래요? 수 틀리면 그냥 와. 맞나? 사투리였나? 왜냐면 아버지 여기 있을게요. 하죠? 그거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막 억울한 일 생기면 뭐야? 난 아버지한테 가면 돼.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우리 아버지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도전할 수 있나? 세상을 향해서 그럼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렇게 해줘야 돼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아버지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못해. 그 다음에 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입만 열면 뻥카요. 입만 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뒤에 이게 나오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랑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만나본 적 없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연결이 돼요. 제가 예전에 너무 신실하신 장로님을 상담해드린 적이 있어요. 20회계 상담을 하는데 그분 장로님은 그 장로님의 아버지는 한량이셨어요. 한량 뭔지 아실까 우리? 네, 그냥 놀고 요요 하면서 집안을 안 돌보고 한량. 아버지가 그랬어.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리고 또 어머니를 엄청 가정폭력 막 중학교 때 이렇게 벽에 막 피가 난자했대. 너무 어머니를 때려가지고. 그래갖고 이분이 중학교 때부터 입주과외 다른 집에 그 과외해주면서 알바하면서 왜 그 같이 먹고 자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우리 장로님 아들들을 때리고 이런 적은 없었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무관심하고 돌보지 않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우리 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있죠? 포도나무 비유. 네. 그 말씀을 하면서 자기는 펑펑 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응?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잖아요. 이 말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너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우시는데 저도 그냥 펑펑 같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늘 무관심하고 자기만 이렇게 다니시고 왔다 하면 엄마를 때리시고 그런 아버지를 경험하고 자라니까 나한테 붙어있으면 내가 열매 맺게 해주고 너희를 돌봐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야.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세요?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며 그다음에 탕자를 기다리시는. 제가 탕자였거든요. 꼭 넘어가고. 네, 지금도 내게 남아있는 아버지의 말은 무엇이 있을까? 아버지의 말. 네, 옆에 사람이랑 30초만 나눠보세요.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말 어떤 게 남아있으신지. 우리 저쪽에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어떤 말이 남아있으세요? 여기 우리 같은 아버지는 어디 가셨네. 뭐 어떤 말이 남으세요? 예. 그러셨구나. 고기 먹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 집에도 정육점으로 시집 보내려고 그랬던 딸이 있어요. 우리 막내 동생 셋째가 정육점으로 시집 보내서 하도 고기를 잘 먹어서 과일집으로 시집 갔어. 근데 아무튼 우리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지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님이 고기는 뭐예요? 아버님의 사랑이죠. 우리 딸이 그 고기 좀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고기 좋아하는데 그런 사랑의 말씀이 지금 기억에 남으신다는 거죠. 잘 새겨보시고 한번 떠올려 보시고 감사해요. 이제 어머니를 해야 돼요. 좀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엄마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 엄마 하라니까 갑자기 여러분 전부 다 사색에 잠기셨어. 어머니 눈물. 여러분 엄마 하면 막 그 옛날에 뭐였죠? 우정의 무대 이런 거 있죠? 저 옛날 사람.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어머니 막 우는 그게 어머니잖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엄마 하면 우라가 확 치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엄마 하면 따뜻해지고 뭔가 이게 아니라 우라가 확 치밀면서 막 눈에 살기가 확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너무 사는 게 힘들겠죠? 네.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 이것도 또 1분만 나눠봐요. 또 아쉬워. 나눠보세요. 1분만 나눠보세요. 엄마 하면 우리 엄마 나눠보세요. 참아내시는 모습. 일하시던 모습, 그죠? 일하시던 모습. 그죠? 저희 엄마는 일단 약하셨고, 저희 엄마도 전도사님이셔가지고, 이 무릎을 꿇고, 요 무릎 복숭아뼈 그 앞쪽이 달아서. 옛날에 다 무릎 꿇고 기도하셔가지고, 그죠? 옛날에 우리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어쨌든 뭐 기도, 그다음에 뭐 그런 말들이 떠오르시죠? 여러분들이 엄마 하면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이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정서적인 부분. 예를 들어보면 엄마가 너무 불안한 엄마들 있잖아요. 어머 뭐 조심하고 뉴스에서 어떤 사건 사고 나잖아요. 물론 조심해야 되는데 그죠? 그거 다 조심하다가는
집에 있어야 돼, 집에. 집에만 있으면 또 괜찮아? 갑자기 막 불이 나기도 하고, 막 갑자기 난리가 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가 불안하면? 불안은 금방 전염되거든요. 애도 전염돼요. 애가 막 불안하다가도, 아유, 괜찮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거 괜찮아. 이렇게 해서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을 시켜주면 이 아이가 조금, 뭐랄까요. 뭐 낙천적이기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안심을 할 텐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는 되게 불안하고 초조한데 애가 무지 낙천적이야.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럼 애가 막 어떤 행동을 하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 너는 어쩜 이렇게 애가 낙천적이니? 응? 너무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는 아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고 조실성이 없고 어떻게 세상이 네 맘대로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어때요? 타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는 정서를 담당해요. 내 정서, 내 정서. 아까 아버지는 세상을 담당한다 그랬죠? 세계. 어머니는 정서. 그래서 자기감. 엄마가 항상 뭔가 그렇게 성실하고 참아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너 참아내시는 모습을 보였다 그랬죠? 제가 우리 어머님 뵌 적은 없지만 엄청 우리 권사님, 예, 인내의 아이콘이실 거예요. 응? 참아내고, 그죠? 네, 이런 어떤 그런 정서와 자기감이 형성돼요. 어머니는. 응? 그러니까 애가 맨날 불안해 발발발발 떨고 공포해 막 초조해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여유가 있고, 그죠? 뭔가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이거는 누구 담당이에요? 엄마 담당이에요. 어머니 담당이에요. 응? 네. 우리 애가 막 요령이나 피우려고 그러고 교회 맨날 늦잖아요. 맨날 11시에 뵀는데 11시 35분에 오고, 제가 지금 올해는 제가 청장년부 전도사거든요.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맨날 11시 35분에 올까요? 응? 매주. 참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여. 그래서 언젠가 먼저 와서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한 날이 오겠지 하면서, 어쨌든 애착이라든지 감정 표현이라든지, 엄마가 근데 너무 참아. 표현 못해. 그죠? 맨날 화를 삭혀. 여러분, 화를 삭히면 어떻게 돼요? 화병. 화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세요? 화병은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 병을 이렇게 진단해 놓는 그 편람이 있거든요. 거기서 화병은 한글 화병으로 그냥 HWA-BYUNG 이렇게 써놨어요. 화병이 우리나라에만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이제 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엄마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얘기도 못하고 그냥 화를 삭히고, 응? 벙어리 냉가슴하고 있으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주면 안 되죠. 그죠? 내주라고 했는데, 그죠? 제가 4학년짜리 아이를 상담을 했는데, 남자아이였는데, 그 같은 반 여자아이한테 1년 내내 맞은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괴롭히고 응? 뭐 이렇게 맞은 건 아니지만, 계속 막 찝찝대고 맞고 막 굉장히 막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갖고 얘가 지금 원형 탈모가 올 정도로 맞았는데, 제가 상담을 하고서야 알았어요. 그 사실을. 왜냐면 애가 전혀 말을 안 한 거예요. 그 집은 조금 달랐어요. 뭔가 참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얘한테 맞았단 말을 엄마한테 하면 일이 커져. 이 엄마 막 뒤집어 놓는 엄마야. 그러니까 감정의 크기가 너무 세. 그러니까 얘는 좀 엄마랑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 얘기를 했다가는 학교가 발칵 뒤집힐 것 같아서 말을 못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감정 표현이라든지 자기를 잘 형성하는 토대는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는 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공감을 잘 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감 받아보신 적 있을까요? 위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공감은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누구 역할이 커요? 엄마 역할이 커요. 네.
아니면 주변에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뭐 권사님, 응? 그죠? 뭐 선생님 이런 분들도 좋아요. 뭔가 그래, 응? 많이 힘들겠다. 응. 아 그랬구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공감해주고 아까처럼 막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밥 잘 먹고 씩씩하게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응? 그 상담했을 때 정말 막 누가 이러더라고요. 제 내담자가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내고 있는데, 예? 죽을 힘을 내서 힘을 내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힘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더래. 응?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나쁜 말은 아닌데 정말 자기는 저 뱃속 저 깊은 곳에부터 힘을 막 끌어다 내고 있는데 더 힘을 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응? 그래서 물론 그게 위로의 말이고 뭐 궁금하고 사랑의 말이고 정이 섞인 말이고 해도 어떤 말을 막 하시는 것보다는 네, 정말 진짜 깊은 위로나 공감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특히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너무 전도하기 좋잖아요. 그죠? 감동하기도 좋고. 그래서 좀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역시 기억에 남는 어머니의 말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집이 같은 집이야 지금?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뭐 같은 집인지 우리 목사님 댁밖에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예 기억에 남는 어머니의 말, 뭐가 있으실지, 그죠? 뭐 저희 엄마는 굉장히 바르고 막 제가 선생님 하셨다가 이제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굉장히 막 이렇게 말을 하면은 왠지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 제가 고관절 수술하셨다 했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쫙 지나가서 제가 모시고 있거든요. 쫙 휠체어 타고 지나가시면 뭐가 쎄. 그게 뭐냐면 꼭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어? 뭐라고 안 하셨는데 뭐라고 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왜? 뭐야 엄마? 뭐? 아니야. 근데도 뭔가 좀 약간 쎄한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 말을 하고 나면 왠지 혼난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아세요? 여기 모르시구나. 어떤 분은 말을 다 마치고 나면 왠지 혼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응? 약간 그런 느낌이신데 제일 좋은 부분은 뭐냐면 저희 엄마는 언제나 제 편이세요. 그건 제가 뭐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너무 엉뚱하고 아마 뭐 어떤 잘못된 일이 됐다고 해도 엄마는 아마 제가 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먼저 이유를 들어보시지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먼저 하실 분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이걸 제가 믿고 있어요. 제가 배포가 크겠죠? 지금부터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어떤 부모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부모로 기억될 것인가를 잘 살펴보시고 이게 중요해요. 부모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하나님께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아까 그 장로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 엄마가 그죠? 상처를 주시고 뭔가 그죠? 이미지가 믿을 수 없고 그죠?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맨날 막 뭐라고 혼나고 막 강압적이고 막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의의 하나님만 있어. 맨날 혼날 것 같고 요 타임에 내가 벌 받을 줄 알았다. 뭐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막 꾸짖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물론 그렇게 꾸짖으실 것 같은 하나님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너그러운 위로의 하나님도 있고 용서의 하나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강압되고 혼나고 통제적이고 막 이런 부모님 밑에 자랐으면 이게 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일본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수학여행 갈 때 큐티 이 책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갖고 한 이틀인가 3일을 큐티를 못했어요. 이 아이가. 그래갖고 얘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큐티 그 이틀 못했는데 자기가 너무나 뭐 신앙도 너무 뭐 떨어진 것 같고 신앙이 떨어져요?
아무튼 하나님이랑 너무 멀어진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마음은 예쁘지만 그래서 야 휴트에 이틀 안 했다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시겠어? 어? 아버지가 딸한테 그러겠어? 왜냐하면 걔는 음악을 했는데 너무 막 스파르타처럼 우리 무서운 아버지 엄마 밑에 자랐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그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께 이렇게 옮겨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역사적 사명을 가지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지금까지 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그죠? 앞으로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기억하실 건가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네, 요것도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클릭하면 나올까요?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어제 밤에 찾았어요. 양관식 아버지가 한 말을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금명아, 해, 다 해. 아버지 아직 여기 있잖아. 저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응? 좀 뭉클하지 않으세요? 해, 다 해. 응? 아버지 여기 있잖아. 아직 여기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희에게 해, 다 해라. 내 안에서 내가 여기 있자니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예, 그런 가족, 그런 부모님,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